자, 안녕하세요. 우리 화작 3회차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너네들이 먼저 한 세트를 풀고 그리고 또 쌤이 표시하란 부분을 표시하면서 문제 풀이 위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화작 친구들은 인강을 이것도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만 하는 얘기겠지만 잘 따라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양이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 시간으로 화작 공부를 좀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혹시나 이걸로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쌤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해서 화작의 다른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실제 기출 같은 문제들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맨 앞에 표지를 보면은 우리 1세트, 2세트를 나눠놨는데 화작 통합 작문 순서대로 간다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되는 거 맞지? 우리 1세트를 쌤이 그대로 다 실어놨으니까 오래 걸려도 15분 정도 걸리게, 그리고 본인의 시간을 체크하고 이 인강을 다시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멈춰놓고 풀고 오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쌤이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화작 4번이라고 돼 있는 45번으로 가면 토론이 나와 있어. 우리 토론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과 근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응, 찬성하는지 동의하는지 혹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지 그런 말하기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로 쌤이 읽어보면서 갈게요. 첫 번째,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면 이번 시간에는 묶어주세요. 동물 실험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게 토론의 주제입니다. 논제라고 바로 쓰여 있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봤잖아.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냥 당연히 주는 정보인데 표시하면 덜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자, 그리고 토론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고 먼저 찬성 측 입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럼 순서도 안내해 줬고 그 다음에 지켜야 할 사항들도 언급을 하고 갑니다. 자, 그럼 찬성 1부터 본격적으로 갈까요? 찬성 1, 첫 번째 건 꼭 읽어야 되지. 저는 동물 실험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주장일 거야. 그리고 네모 치세요. 윤리적 측면. 자, 윤리적 측면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계속 읽을게요. 동물도 인간과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로서의 누려야 할 권리 밑줄 즉 동물권을 지니기 때문. 자, 그럼 윤리적으로 우리도 인권을 지키듯 걔들도 동물권이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묶어주시면요. 동물 역시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는 닫아주시고 이거 동물권이라는 것에 정의를 해주고 있구나. 이거 이제 좀 익숙해졌지, 이런 패턴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동물권은 도구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대.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거 중요한 거 맞지? 피터 싱어에 져서 동물 해방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 옆에다가 인용 혹은 출처라고 써줄까? 이렇게 출처. 자, 토론을 하는데 이런 좀 저명한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작품? 어쨌든 책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뭔가 신뢰성 같은 걸 더 줄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 동물 해방에서도 인식의 계기를 줬었어. 자, 그리고 나서 또 네모 쳐야 되는 거 있지? 어디? 아까는 윤리적 측면이었다면 이번엔 효용성의 측면 네모 쳐주시고요. 효용성의 측면. 자, 이 부분에서는 봤을 때 동물 실험이 그렇게 뭔가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대. 자, 왜 그러냐? 그 밑에 줄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요. 밑줄 그으세요. 모든 부작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효용성의 측면 이꼴 모든 부작용을 우리가 커버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예를 들어까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예시를 들어서 또 요거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고 있죠. 요거는 읽고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을 테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사회자가 말합니다. 네, 동물 실험은 윤리 효용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위에서 했던 말을 뭐 하고 있어? 써주세요. 정리 요약 써주세요. 정리 요약. 자, 이번에는 반대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랍니다. 이번에 공격하는 반대 신문이지.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처음 한번 하고 가자. 반대 신문이라는 거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질문의 방식으로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쓰세요. 상대의 논리적 오류나 허점을
지적하는 말하기고요. 질문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박을 하기는 하는데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게 뭐야? 개념을 물어보거나 잘 못 들었습니다. 아까 그게 뭐였죠? 이렇게 단순한 거. 그 다음에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저런 개방형 질문은 안 돼요. 뭔가 날카롭고 공격적인 질문이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잘 질문하고 있는지 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보자. 최근 생명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발전의 바탕에는 동물 실험의 결과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 맞죠? 그건 그렇게 발달한 거 다 동물 실험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만하자고? 라고 공격하는 거지. 그랬더니 찬성의 반응을 보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옆에 밑줄 통해서만 요거 밑줄 그어주세요. 동물 실험 때문만은 아니다 라고 잘 대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줄의 오른쪽으로 가면 연구 결과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것도 역시나 신뢰성을 높이는 거죠. 자,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안 하고 있어. 추세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회자 반대측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래요. 자, 반대도 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을 읽고 갈게요. 저는 동물 실험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밑줄.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위해서라는 거네. 자, 그 다음에 방식들이 되게 중요했었지. 자, 그 역사는요, 아주 옛날까지 올라가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히포크라테스,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누구? 베살리우스,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면 누구? 파스테르나 파블로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다시 말해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파스테르나 파블로프 바로 밑에 동물 실험을 통해 과학은 발전하게 되었고, 요거 밑줄 그어주세요. 자, 사람들 막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이렇게. 어쨌든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건 누구 덕분? 우리 동물 실험 덕분이다 라는 걸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 줄로 갈게요. 인간이 사용할 약을 실험하려면 인간한테 투약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지. 그리고 또 하나,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요거 컴퓨터 활용한 시뮬레이션 요거 세모 좀 쳐주시고, 이런 걸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수많은 변수를 다 데이터화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인간한테도 투약 못해, 컴퓨터한테도 못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야 된다? 동물 실험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뒷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조금 안타까웠던 방식들, 인간한테 못한다, 컴퓨터도 좀 부족하다, 이거에 비해, 그럼 이에 비해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비교라고 써주세요. 비교. 자, 이에 비해 동물 실험은 빠르고요, 또 정확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랬더니 사회자가 말하는 거 보세요.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찬성. 공격할 차례지. 반대 신문합니다. 인간 복지와 인간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동물 역시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동물권을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인간만 권리가 있냐? 따지는 거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반대. 알고 있어. 하지만 인간의 권리가 더 중요해.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이기는 한데, 그랬더니 찬성 1에서 뭐라고 하냐면 알베르트 슈바이처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동양 철학자 장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치? 요거처럼 되게 철학자 같은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주장을 또 강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전부 다 신뢰성을 높이고 타당성을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반대 1이 뭐라고 하냐면 동물권이 있더라도 이익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과학 발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좀 뭐랄까 너무 인간 중심적인 얘기로 마무리되기는 하지만 요 토론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쉬웠죠? 1번으로 가면 3번이지. 논제를 얘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배경과 이유를 말하려면 이런 얘기 정도는 해줘야지. 요즘 핫 이슈입니다. 동물의 동물권이 중요해지면서 환경보호단체나 동물 권리 보호단체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 정도는 언급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서 우리 2번으로 가면 각각의 자료인데 요거는 쌤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설명했냐. 밑에 있는 선지를 보고 위로 올라가도 되고 다 읽고 내려와도 된다고 했어. 하지만 쌤은 그냥 밑에 거 보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1번, 2번만 보자. 1번.
찬성 측은 자료 1을 활용하여, 그러면 자료 1로 지금 나는 올라갈 거야. 자, 자료 1을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 영국 화장품 제조회사가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 매장에서 밑줄 동물 실험 반대 캠페인을 진행. 자, 그랬더니 소비자들은 긍정적이었대요. 그럼 다시 1번으로 가는 거야. 자, 동물 실험 반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걸 근거로 들어. 좋지. 동물 보호 관점에 위배되지 않는 동물 실험? 아니지. 동물 실험 자체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1번은 제끼고요. 그죠? 자, 그럼 답이었던 2번으로 갈게요. 2번으로 가면 찬성 측은 자료 2를 활용하여 2로 올라갑니다. 동물 실험에 관한 레이 그릭, 진 스윙스 그릭 이 사람의 책에서는 밑줄 동물 실험을 통한 의학 발달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부작용이 있었대.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 완벽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2번 가면 동물 실험을 거친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가 많음을 근거로 들어 동물 실험이 오히려 인간한테 나쁠 수 있다. 딱 좋은 말이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3번도 뭔가 안 보기가 좀 그래서 3번까지만 좀 볼까? 자, 찬성 측은 자료 3을 활용하여 3 올라가 볼게요. 현재 동물 실험에서 생명 존엄성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3R 원칙이라고 한대요. 이 원칙이란 너무 많이 하지 말자. 그 다음에 고통 스트레스를 줄이자. 그리고 또 대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3R 원칙이 제정되었음을 근거로 들어서 최근에는 동물 실험에서 동물 권리,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힌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찬성 측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동물 실험을 계속 해야 한다.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더 좋겠죠. 찬성 측이 써먹을 만한 자료는 아닙니다. 되겠죠? 나머지 4번, 5번은 쉽게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그냥 내용 일치였죠. 요거는 답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디귿으로 갈게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동물 실험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근거로 제시. 아까 반대쪽에서 뭐라고 했어? 사람한테 투약할 수도 없어. 그리고 컴퓨터는 뭔가 변수가 많아.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 동물 실험 해야 돼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됐죠? 간단했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통합 4로 가겠습니다. 페이지는 184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읽었을 테니까 쌤이 한번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관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 쌤은 요거 패턴 같은 거 정리하다 보니까 얘가 표시하기가 제일 어려워. 근데 미술 작품 같은 거나 예술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작품명하고 특징만 좀 이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갑니다. 학생 1. 디지털 미술관이라 여기서는 명화, 아주 그림들을 디지털 기술로 재현해서 실감나게 보여준대. 고흐의 그림을 만날 수 있으니 기대가 되네. 자, 그럼 얘들아,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긴 글에서는 무조건 잘라서 읽고 끊어 읽기 하라고 했어. 그럼 바로 문제를 풀러 가야 돼요. 자, 1번으로 가시면 되죠. 기억, 시각 자료를 보여주며 대화의 화제를 제시한다. 화제는 제시했습니다. 어디에? 디지털 미술관, 그리고 특히 고흐의 그림. 근데 얘가 어떤 사진 같은 거 가지고 온 적 없지? 답은 1번이네. 됐죠? 엄청나게 쉽죠? 나머지 2, 3, 4, 5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계속 읽어보면 오늘은 작품 설명도 꼼꼼히 읽어봐야지 라고 합니다. 학생 2예요. 와, 너도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하거든. 옆에다 공감 요 정도만 써줘. 서로 말하기 방식에 대한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고흐의 삶은 어려웠대.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도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친구, 고갱과도 파국을 맞이했대. 자, 그럼 학생이는 아는 게 참 많지. 옆에다 배경지식이라고 써줘. 어디? 학생 2 옆에다가 써주세요. 배경지식. 자, 그리고 해바라기라고 마지막 줄 있죠? 네모 쳐주시고요. 아까 쌤 얘기한 것처럼 작품에다가 네모 치고 각각의 특징들 하나씩만 좀 잡아갈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학생 3이 말해요. 그림을 보니까 뭐 짙은 노랑, 레몬빛 노랑 확연한 차이가 있네. 그리고 밑줄 정말 색채를 다양하게 활용했다. 그럼 해바라기라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다양한 색채 사용 요 정도죠. 자, 그랬더니 이제 학생 1이 말합니다. 맞아, 고흐는 정말 다양한 걸 활용한 것 같아 라고 공감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학생 2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밑줄 물감이 두꺼워 보이지. 밑줄 긋고, 그리고 바로 밑에 또 밑줄 마치 조각처럼 보이게. 밑줄
자, 그리고 두 줄 내려갑니다. 물감 덩어리가 화면에서 떨어지기도 해서. 자, 그래서 학생 2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고의 그림의 특징인 거지. 되게 두텁게 발라가지고 조각처럼 보이고 떨어지기도 한데 이 정도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 3이 말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여기 그림 설명을 보니까 얘들아 옆에 우정의 징표 밑줄 하나 그어주고 아까 친구라고 했었던 고갱이네. 우정의 징표로 그린 거라고도 한대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 약간의 일화 같은 거 얘기하죠. 뭐 싸우고 떠나고 뭐 이런 얘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 1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디귿자리에요. 해바라기 그림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네. 자, 별이 빛나는 밤 네모 쳐주시고요. 이제 화제를 좀 전환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 네모. 자, 그럼 얘도 역시나 얘와 관련된 특징만 찾아주면 되겠지. 자, 이 그림은 파란색의 색채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학생 3의 말입니다. 가보면 별빛으로 가득한 밑줄 이 푸른 밤하늘은 무한한 공간을 표현한 것. 자, 그럼 푸른색이고 뭔가 하늘의 무한한 공간을 의미한 그림이라 이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학생 2가 말합니다. 여기 설명을 보니까 친구랑 불화를 겪은 다음에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렸대.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본 거래. 그리고 이게 좀 위로를 받은 것 같대. 그렇구나. 설명을 읽어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1의 말로 가면 이 그림 보니까 빈센트라는 노래도 생각나네. 그럼 우리 빈센트라는 노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때까지는 그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술의 또 다른 갈래인 노래를 가지고 왔네. 예술끼리 뭔가 좀 연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해주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그 안에 있던 가사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적어주세요. 이렇게 따옴표 돼 있는 거 옆에다가 인용이라고 써줘. 자, 그리고 나서 우리 ABC라고 묶여있는 거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읽지 않고 바로 가볼게요.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잘 풀었을 것 같은데 답 먼저 한번 볼까? B에서 학생 3은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2가 제시한 그림의 제작 방법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럼 요것만 한번 돌아가 보자. 우리 방금 읽었던 것 중에 해바라기와 관련된 거였거든. 그리고 이때 학생 3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냥 그림에 대한 설명 가지고 얘기를 한 걸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뒤에 학생 2가 제시한 제작 방법. 아까 제작 방법이 뭐였냐면 물감을 되게 두껍게 발랐어. 조각처럼 했어. 잘 떨어져. 근데 이 얘기를 마저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친구랑 싸웠던 일화를 더해주고 있는 것 뿐이잖아. 그러니 제작 방법에 대한 추가 설명은 아닌 거죠.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났어. 물감 두껍게 썼네? 끝.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나머지도 왔다 갔다 이렇게 빠르게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아까 빈센트 노래까지 봤으니 뒤로 넘어가서 좀 더 읽어볼게요. 자, 학생상, 와 대단한 걸 노래 가사까지 기억하고 있네. 자, 그리고 이제 학생 2로 가면 자화상 똑같이 네모 쳐주시면 되는 거 맞죠? 자화상이라는 그림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가보자. 팔레트를 든 화가로서의 자신 밑줄 그어주시고 이어주세요. 자기 모습을 그렸대요. 자, 고은은 27세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37세 빨리 죽었대. 자, 그리고 참 그림을 많이 그렸대요. 자, 학생 3이 말합니다. 초상화를 많이 그렸구나. 그게 모델료를 낼 돈이 없어서 자기를 그린 거래.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꿈을 이루기 위해 참 노력하고 끈기, 의지 강조하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학생이 우리 다른 것도 한번 보러 갈까 하고 마무리가 되네요. 자, 그럼 이까지 읽고 사실 1번, 2번 문제를 그냥 풀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푸는 도중에, 요거 읽는 도중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바로 나로 가서 나머지 문제들 한번 해결할게요. 자, 나로 가면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 후 디솔 미술관은 고흐를 만나게 해줬다. 고흐가 생전에 화가로서 보여준 건 10년 밖에 없고, 그리고 화자로서 살았던 짧은 삶과는 다르게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 사랑을 받게 되었다. 얘들아, 이거 표현기법 보면은 대조 맞지? 삶은 짧았지만 사랑은 길었다. 대조라고 써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그의 마음을 유일하게 이해한 동생 태호에다가 네모 쳐주시고요. 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인용이라고 써주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거에서는 태호의 어떤 말이 드러나지는 않았었잖아. 자, 형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형은 따뜻한 가슴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자, 해바라기에 대한 거,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한 거, 이런 색채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3문단에 하나, 둘, 셋, 네 줄, 네 번째 줄로 가면 밑줄 앞으로 다양한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옆에다가 다짐이라고 써주세요. 이걸 보고 난 뒤에 다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로 가면 여기 봐봐. 딱 중간에 그는 불굴의 의지를 지닌 색채의 마술사처럼 누가 봐도 비유 맞지? 처럼 밑에다 비유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 줄 더 내려가면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해버리곤 했네. 그러면 앞에 고우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뭐하고 있어? 성찰까지도 좀 써주시면 돼요. 됐죠? 앞에서 본 거를 느낀 거를 쭉 쓰면서 인상 깊었던 거를 쓰면서 내 삶까지 성찰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풀러 가볼게요. 3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 고의의 가난한 삶에 대한 말을 활용해서 내 처지와 어려움이 비슷하다? 걔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지에 대한 성찰이 드러났을 뿐 우리 어려움이 같아 라고 한 적은 없잖아. 답은 1번. 쉽죠? 자, 그리고 4번으로 갔을 때 글쓰기 계획 어떻게 썼냐라는 건데 얘들아 일단 기억, 전문가의 말 인용 아니지 동생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기억 날리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비유 있었고 3번 화제를 명사로 제시하여 뭐 요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빈센트 반 고흐라고 명사로 끝냈으니까 이것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 마무리해서 의문문 형식을 썼느냐 해서 봤더니 없는데? 그냥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써있으니 질문의 형식 아니네. 그르 날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음으로 가면 아까 우리 대조라고 해서 생은 짧지만 사랑은 길었다 라는 것까지 해결해 주고 있네. 4번도 됐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우리 1세트의 마지막 장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는 바로 한번 읽고 그냥 문제 쭈르륵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설 글입니다. 자, 학생의 초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를 사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옆에다가 뭐라고 써줘야 돼? 요즘 사람들이 참 이렇게 합니다. 요거 현황이라고 써줘야 되죠. 현황. 자, 그리고요. 2019년 시장 규모, 생수의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돌파하되 좀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체적 수치를 쓰는 거야. 1조 원 옆에다가 구체적 수치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자, 그리고 그린피스의 보고서 내보쳐야 되는 거 맞죠? 이 보고서를 통해서 또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주는 거죠. 자, 여기에 따르면 페트병 연간 소비는 와 이만큼이나 되고 평균 지름은 이만큼이고 한 줄로 세운다면 지구에 이만큼 받기에 해당하는 거야. 됐죠? 이것도 역시나 구체적 수치를 통해 어떤 거? 심각성을 드러내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밑줄 재활용률은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지. 옆에다가 문제 제기. 안 그래도 심각한데 재활용도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얘들아 표시하면서 왔지.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요에다 동그라미. 우리 물음표에다가 동그라미 하기로 했잖아. 의문의 방식. 자,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밑에 생각해 보셨나요? 물음표에다가 동그라미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문제 심각성들을 알리고 있는 거죠. 자, 계속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생수병을 많이 회수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돼. 자, 독일의 기업 네모 치시고요. 예시라고 써야지. 왜? 다른 나라 얘기하면 무조건 예시라고 했잖아. 사례예요, 사례.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뭘 하냐? 그 옆에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이렇게 밑줄 그어주시고 독일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미국 네모쳐야 되는 거 맞죠? 왜? 예시니까요. 자, 여기서는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생수병을 생산한대요. 자, 그러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물결 밑줄 해주세요. 플라스틱 생수병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자, 이를 위해 정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 일단은 정부로 설정해 놓고요. 자, 이 정부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분다눈시에서는 요것도 길게 네모 쳐주시고 왜 네모? 또 사례 혹은 예시를 쓰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바로 밑에 영국 네모 쳐주시고요. 왜? 사례를 통해서 여기서도 잘 하고 있거든. 정부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하고 있는 예시를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수병을 소각 처리 태워버리잖아. 유해 물질을 내뿜어서 환경오염 유발할 거야. 그리고 매립하면은 또 미세 플라스틱 되어서 생태계를 교란할 거야. 그리고 순환하는 자연 흐름을 타고 돌아와 우리를 위협할 거야. 그럼 세 개의 공통점은 뭐다?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뒀을 때의 문제점 혹은 뭐 악영향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러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로 가면은 연설 내용과 관련된 질문 방식 아까 동그라미 했으니까 됐고, 아까 우리 보고서의 수치, 구체적 수치, 아까 뭐 그린피스 요거 가지고 와서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는 거 맞지? 그렇지, 동그라미 치시고. 근데 권위자의 말 우리 전문가 없었잖아, 제끼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례를 제시하는 거 계속 사례 제시했지. 어떻게?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왔잖아. 자, 그리고 나서 앞에서 순서대로 밝혀야겠어. 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표지 없었으니까 답은 1번이네요.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가면 조건 고려할 때 A,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그럼 얘들아, 조건이 3개잖아. 첫 번째는 악영향. 나쁜 걸 드러내야 되고, 두 번째 대구법을 써야 되고, 그 다음 기대 효과를 나열하래요. 자, 그러면은 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형식부터 찾아주는 게 맞습니다. 자, 대구를 찾으라는 거야. 나는 햄버거를 먹었고 너는 피자를 먹었다. 우리 유사한 통사 구조가 짝지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쭉 보면 뭐는 뭐 하고 뭐는 뭐 합니다. 없잖아. 제끼시고요. 2번으로 가면 여기서도 뭐는 뭐 하고 뭐는 뭐 하고 없잖아. 이것도 제끼시고요.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게 없는데? 자, 근데 3번으로 가면 플라스틱 생수병은 소비자에게는 고마운 선물이지만 자연에게는 쓰레기가 된다. 누구한테는 뭐지만 누구한테는 뭐다. 대구법은 있어요. 일단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리고 4번으로 가면 지금 우리의 갈증 해소해 주는 거. 이거는 보자. 이것도 맞네. 지금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데 나중에는 오염시킵니다. 지금은 뭐 하는데 나중은 뭐 한다. 이것도 대구법 맞네요. 3번, 4번 둘 다 대구법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으로 가면 5번 생수병을 줄이는 일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이걸 줄이고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요거는 없네요.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겠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악영향이나 기대 효과 나열입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3번으로 갔더니 기대 효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참 좋을 거야 라는 게 쭉 나열되어 있느냐 찾아봤더니 없어. 그냥 기업과 정부는 찾기 위해 노력해라. 이게 다죠. 근데 우리 4번으로 가면 돈도 절약하고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보호하고 좋은 점들이 많다라는 걸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네요. 그래서 눈에 크게 드러나는 거 위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너네들 멈췄다가 또 가야 되는 거 맞지? 이번엔 두 번째 세트를 푸는데 방금 거랑 좀 다르게 짧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얘는 짧기 때문에 15분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 한 7분 정도 혹은 7에서 8분 정도만 시간을 재고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어디 2세트로 갑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풀고 쌤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멈춰서 풀었어야 돼. 얼른 멈추고 푸세요. 자, 그러면 다 풀었다고 쌤이 생각을 하고 이것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대화네요. 또 화작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2세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쌤 읽을게요. 도윤, 이번 달 독서 주간 작가와의 만남 시간 예정되어 있었는데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맡기로 했잖아. 좋은 질문할 게 중요한데 어떤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 자, 그러면은 요것도 끊어서 먼저 문제 풀면 좋습니다. 4번에 1번으로 갈게요. 1번,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화제. 그치, 우리 질문하면서 어떤 질문하지? 라고 얘기했어. 자, 그랬더니 이제 재민이가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을 생각해보자. 나는 작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나 이유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왜 선택했어요? 묻고 싶고, 그리고 묶어줘. 요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닫아주시고, 자신의 고민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치? 나의 삶과 연관을 지어. 어떤 계기로 진로를 결정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 그리고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신의 진로와 연관 짓고 있는 거 계속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4번 밑으로 내려가 보면 A와 B 모두 이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자, 논의의 필요성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질문을 생각해내야 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재민이 같은 경우에서는 나는 이런 걸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냥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질문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 이런 내용은 도윤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네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준서로 가겠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자신이 궁금한 걸 먼저 생각해보면 좋겠어. 자, 사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그럼 준서도 역시나 진로와 연관을 짓네. 이것도 묶어줘. 사실 난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연관 짓고 있고 자, 그리고 작가로서 느끼는 보람 밑줄 그리고 어려움 밑줄 아까 우리 재민이는 계기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했고 준서는 보람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묻고 싶대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3번 문제도 빠르게 한번 보면 B는 논의사항과 관련하여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B에서는 아이고 아까 했어야 됐던 건데 우리 에이고 미안해 얘들아 이거 조금 헷갈리겠다. 쌤이 얼른 볼게요. 3번으로 다시 가보면 아까 우리 도윤이가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얘기하자라고 해결 방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4번으로 가면 모두 진로와 관련하여 작가에게 질문할 내용 둘 다 진로와의 연관성을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문제도 같이 볼게요. C는 B에서 제안한 의견에 동의하며 그래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되겠죠? 미안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도윤이한테로 가겠습니다. 맞아. 새로운 것을 창작해야 하는 일은 쉬운 것 같지 않아. 난 작가님이 쓰신 책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그럼 각각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출간하신 어떤 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기도 하대. 그래서 이것도 밑줄 그어줘. 출간하신 땡땡. 자, 그래 작가를 직접 만나서 질문을 하는 건 귀한 경험이야. 우리 모두 이 책을 읽어보고 궁금한 점을 서로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 후에 여쭤보고 싶은 내용을 구성하자. 그랬더니 또 재민이는 공감하면서 좋습니다. 자, 질문지 양식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도 나눠줄 건데 요거는 중요하다 얘들아. 밑줄 우리 동아리가 아닌 친구들에게도. 우리 동아리 말고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이거 질문 내용을 써보라고 하자. 자, 그리고 나서 도윤이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내가 다음까지 그 양식 만들어 올게 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요. 가에서 논의한 사항을 메모한 내용 방금 읽었으니까 기억 잘 나겠지. 일단 1번 책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기로 했잖아. 그리고 동아리가 아닌 친구들한테도 받기로 했잖아. 자, 그리고 나서 작가의 만남 궁금한 점 얘기하고 난 뒤에 만들기로 했잖아. 맞는 말. 그리고 책 읽어오기로 했잖아. 근데 질문지 양식은 누가 하기로 했어?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도윤이가 하기로 했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게 쉽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짧게 끝나겠네. 오늘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그러면은 115쪽의 장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한양도성 성곽길 답사 읽어보면 답사 목적은 우리 모둠은 요 길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가이드북을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학생들의 상황 및 수준에 맞춘 가이드북을 통해 묶어주세요. 여러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한양도성 성곽길을 걸으며 답답한 마음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답사를 하는 이유를 밝히는 거죠. 옆에다 목적이라고 써줘. 목적. 답답한 마음을 달래게 하기 위해. 자, 그리고 이번 답사는 전체 답사를 계획하기 위한 구간 그리고 동대문 구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밑에 2번을 보면 어떤 자료는 누가 담당했다 얘기하고 있고 답사 구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구간을 얘기한대요. 자, 답사 결과 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빠르게 읽은 다음에 답사 결과 글이 많잖아. 근데 이렇게 봐요. 1번 한양도성 관련 사전조사 내용 그리고 한양도성은 하고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 건 안 읽어.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때 올 겁니다. 이거 읽어봤자 내가 한양도성에 대해서 기억을 하겠어.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답사 내용 요거는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첫 줄을 보니까 낙상 구간 및 흥인지문 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서 다양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구간이야. 그리고 낙상 구간의 주변 풍경이 다채롭고 하면서 감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좀 드러나거든.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객관적인 내용을 나열한 것보다는 기억에도 잘 남고 그다음 문제
내겠다고 묶어놓은 거 보니까 여기는 읽고 가야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보면 이곳을 따라 걸을 수 있어서 과거로의 여행 같은 느낌, 요거 비유 쓴 거 맞지? 밑에다 비유 써주시고, 그리고 낙산공원에서는 계속 읽어보면 서울 전경을 한눈에 살필 수 있고, 그리고 흥인지문 구간으로 따라오면은 동대문을 만날 수 있고, 또 내려오면 이간수문을 만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간수문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수문으로 어디 공간에 있다까지 봤어. 그러면은 너네들이 이게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디를 갔다가 여기에는 뭐가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다시 말해,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다. 이 정도만 캐치하면 되지 않을까? 공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거 얘들아, 다만 묶어주세요. 다만 여기는 성벽이 헐려있는 구간이라 개발로 인한 과거 유산 훼손을 확인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이것도 조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아쉬움이라는 감상이기 때문에 표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주요 경로와 소요 시간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방금 읽었던 A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 우리가 찾은 건 공간의 이동밖에 없는데 보니까 4번 공간의 이동에 따른 나의 인상, 딱 4번 나오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로 가면 가이드북에 추가할 내용으로 선정할 때 포함할 수 없는 내용. 자, 그럼 학생 1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드북을 읽을 대상이 우리 학교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시간을 길게 낼 수 없으니 구간별로 안내해서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구간별로 각각 길이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밝히자. 대중교통도 안내하자. 자, 그리고 2로 가면 답사를 직접 다녀와 보니까 경사도의 차이가 있네. 체력 약한 친구들은 힘들 수도 있어. 자, 그러니 걷기 쉬운지 어려운지도 난이도 표시하자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 3으로 보면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요소도 많았잖아. 그러니 각종 문화유산, 전망이 좋은 자료, 시각 자료로 소개하자. 자, 빠르게 읽고 난 뒤에 밑으로 가면 됩니다. 아까 우리 대중교통 정보 제시해달라고 했지? 1번 괜찮고, 난이도 표시해달라고 했지? 2번 괜찮고, 예상 소요 시간, 그치? 이것도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얼마나 걸리는지 학생 1에서 얘기했던 거. 자, 그리고 성곽길 걷기를 마치고 갈 명소가 아니라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걸 얘기하니까 답은 4번이고요. 그리고 5번이랑 이게 상충되는 표현이네요. 걸으면서 볼거리, 우리 시각자료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가이드북에 실을 안내문의 일부인데 마지막 서술을 할 거래. 이 부분 어떻게 조건을 줬냐면 걷기를 권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 권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유와 의문문의 형식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일단 밑에 바로 한번 가볼게요. 1번, 얘들아 비유 있어 없어? 없지? 제끼고요. 2번, 여행처럼 어떨까? 비유도 쓰고 의문문도 썼어. 남겨두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비유 있고 그리고 또 어떨까?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져 있는 것처럼 여행이 이어진다. 하지만 의문문은 없습니다. 제끼고요. 그리고 5번으로 가면 끝맺음이 중요하니 완주해보는 건 어떨까? 비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 남겨놔야 되는 거는 2번과 3번 두 개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번으로 가면 공부도 여행처럼 계획을 세우자. 얘들아, 공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걷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2번 제끼시고요. 3번으로 가면 시작이 반이라는 것처럼 걸어보는 건 어때? 걷는 걸 권유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구나. 3번이 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까지 푸는데 7분, 8분도 길었지 한 5분, 한 4분, 5분이었으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능 특강 화작 좀 짧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이렇게 길지 않을 거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리고 쌤이 늘 얘기하지만 이거를 한 달 정도? 3주 정도만 이 인강을 이렇게 그냥 표시하면서 가는 거구나 라고 익혀진다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도 막 표시하면서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조금만 더 쌤의 인강을 따라오면서 이런 데다가 표시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얘들아, 문득 너네들이 혼자 막 읽으면서 여기에 이런 표현이네, 이거 밑줄 그어야겠지, 이런 패턴을 스스로가 체화하는 과정이 생길 건데 쌤이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질문해. 쌤, 이것도 사례라고 볼 수 있나요? 쌤, 이거 질문의 방식 아닌가요? 쌤, 이거는 서리법인가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주 나왔던 패턴들을 스스로가 또다시 찾아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도 아주 고생이 많았고 쌤이 점검하지 않더라도 꼭꼭꼭
인강들을 게으르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